네, 안녕하세요. 이베에듀 조현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ESN 플러스에서 우리가 G마켓 이제 옥션에 상품을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드려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G마켓과 옥션이라는 곳에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이트의 이름이 ESN 플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ESN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N 플러스라는 곳 안에서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우리 고객들이 이 G마켓 또는 옥션이라는 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겠죠. 이때 고객이 이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요, 판매자는 이 물건을 이제 주문을 확인했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SN 플러스라는 곳 안에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주문 확인 처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주문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우리 고객에게 발송을 시켰다라는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주 및 송장 입력이라는 처리도 이 ESN 플러스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ESN 플러스 안에서 우리 상품 등록할 수 있고요, 주문 확인할 수 있고요, 발송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물건이 이제 상품이 출고가 돼서 고객에게 이 물건이 도착이 되겠죠? 이 물건이 고객에게 도착이 됐을 때 이제 정산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산이라는 것도요, ESN 플러스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ESN 플러스 안에서 상품 등록부터 주문 확인, 발송 처리, 그리고 정산 관리까지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반품할 수도 있고요, 교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SN 플러스 안에서 이 클레임 관리까지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N 플러스라는 곳 안에서는요, 상품 등록, 그리고 관리, 주문 배송 관리, 광고 관리, 클레임 관리, 정산 관리와 같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 상품 등록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주문 확인부터 이 클레임 관리까지는요, 주문 처리 및 클레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ESN 플러스 접속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요, 우리 주소창에 이렇게 www.esnplus.com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ESN 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안 나타나요. 통합 검색에 나타나지 않고 어떤 분의 블로그 또는 어떤 뭐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ESN 플러스에 접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창에 한번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즐겨찾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소창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접속을 할 때요, 익스플로어 버전도 있고요, 크롬 버전도 있는데요, 우리 상품 등록을 하실 때는 크롬 버전에서 우리가 접속을 하셔야지 더 최적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접속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로 우리가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로그인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금 우리 주소창에 www.esnplus.com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요, 바로 이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왼쪽에는요, G마켓 옥션 이제 지구 로그인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우린 여기서 마켓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G마켓의 구매자 아이디 또는 옥션의 구매자 아이디로는요, 로그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요, 마스터 아이디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마스터 아이디는 옥션과 G마켓의 아이디를 하나로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옥션과 G마켓에 우리는 아이디를 최대 각각 3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디를 우리가 일일이 다 접속을 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모든 아이디를 합친 게 마스터 아이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마스터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마스터 아이디로 또는 옥션의 G마켓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옥션 회원가입 또는 G마켓 회원가입 보일 텐데요. 이 회원가입 버튼 클릭해 주시고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로그인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로그인을 했을 때는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요, ESM 플러스의 메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메인 페이지 좌측을 보면요, 메뉴라고 적혀져 있고요. 뭐 가운데는 판매 현황이라고 해서 오늘 주문건이 몇 건인지 우리가 이런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크게 공지사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이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정책 관련이라든지 기획, 행사 등이 항상 먼저 공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ESM 플러스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이라는 곳을 들어가시려면 좌측에 있는 이 상품 등록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상품 등록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상품 등록 2.0 관리, 상품 등록 관리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등록하는 상품 등록의 추세는 2.0입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2.0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등록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세요. 자, 상품 등록 2.0이라는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등록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요,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할 때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모두가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별표 값이에요. 자, 이 별표 값은요, 우리가 고객이 구매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말을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자, 상품 등록할 때 그 별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카테고리라는 곳에 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우리 상품 왼쪽 상단에 항상 보여지게 되고요. 우측에 보면요, 상품명이라는 곳이 또 보여요. 상품명도 우리의 필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없으면 우리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겠죠? 가격도 필수값이고요. 그리고 배송정보, 이 상품이 유료 배송인지 무료 배송인지 우리가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필수값이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없으면 이 물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영역이 필수값. 쭉 내려가서요. 자, 우리 이런 상세 페이지 있죠? 우리 고객이 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어떤 상품인지 이미지 딱 하나로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품인지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상세 설명 페이지 또한 우리의 필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또 내려보면요. 쭉 내려가면 여기 아래쪽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또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필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필수값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상품 등록 필수값에는 카테고리, 상품명, 판매 가격,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배송 정보, 상품 정보 고시 등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이 부분들이 필수값이에요. 근데 내가 상품을 어떤 거를 판매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카테고리를 다르게 설정하게 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 상품의 필수값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상품 등록부터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품 등록 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별 표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조건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 이 기본 정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정보 부분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노출 사이트라고 적혀져 있어요. 노출 사이트를 제 걸 보니까 옥션도 있고요. 그리고 G마켓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 노출 사이트가 옥션, G마켓 두 곳 중에 한 곳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옥션만 나왔다 또는 G마켓 한 곳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옥션으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G마켓으로 판매자 회원가입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 사이트가 한 곳만 나타나게 돼요. 내가 둘 다 가입을 했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마스터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두 곳 다 모두 하신 다음에 마스터 아이디까지 우리가 발급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로 넘어가서 우리 노출 사이트 아래로 넘어가서 상품 종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품 종류 부분을 보니까 일반과 물류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통 우리 초기에 이 상품 등록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이라고만 지금 적혀져 있고 물류라는 곳에는 따로 아무런 표시가 없을 거예요. 자, 이 물류라는 것은 우리 스마일 배송 서비스를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는 그냥 일반에 선택을 해주시고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설정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우리 ESM 플러스 카테고리 부분 한번 볼게요. 자, ESM 플러스 카테고리 부분을 보니까 별 표시가 보여졌어요. 자, 별 표시는 제가 필수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수값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설정을 다 해주셔야지만 추후에 상품이 등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카테고리를 보니까 지금은 세 가지로 보여지네요. 가장 위쪽에 ESM 플러스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옥션 카테고리, 그 다음에 G마켓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ESM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지 G마켓과 옥션의 카테고리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할 때는 세 부분 모두 우리가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카테고리를 설정할 때는 내 상품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화장지를 판매한다. 그 중에 각 티슈를 판매한다. 그러면 이 ESM 플러스 카테고리 명에 각 티슈 검색을 하면 바로 각 티슈 카테고리가 나타나요.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물건이 티셔츠예요. 그러면 티셔츠 검색해 주시면 우리가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M 플러스 카테고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테고리라는 곳은 우리가 한번 설정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이 상품을 다시 등록해야지만 수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설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상품을 다시 등록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후기들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카테고리 잘 설정해 주시고, 카테고리 우측에 보면요, 옥션 이용료 안내 또는 G마켓 이용료 안내라고 적혀져 있을 텐데요. 이 옥션 또는 G마켓 이용료 안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는 해당 카테고리의 수수료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테고리 수수료도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요. 뭐 의류는 12%, 뭐 휴지는 8%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료 안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수수료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마켓과 옥션에 우리가 지금 상품 등록이라는 것들을 어쨌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비용을 낼까요? 자, G마켓과 옥션에서는요, 우리가 등록할 때 비용은 안 내요. 1개를 등록하든 10개를 등록하든 100개를 등록하든 등록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여기에 보여져 있는 이 수수료들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수료가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했을 때 1,000원이라는 수수료만 우리가 지불을 하고요. 나머지 9,000원만 정산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판매 가격이라는 걸 설정할 때 반드시 이 이용료 안내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ESM 브랜드 부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브랜드 부분에는 별 표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이 부분은요, 내가 브랜드가 있으면 설정해 주시고 내가 브랜드가 없으면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내 브랜드명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브랜드 있는 경우에는 브랜드 신청 안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 검색이 브랜드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내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품명을 하기 전에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어떤 판매자가요, 아동 우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비를 사려고 고객은요, 옥션에 들어가서요, 유아 우비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 유아 우비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찾을 수가 없을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상품명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상품명 부분에 이 부분은요. 아델라 방수 잘돼요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자, 아델라가 이 옷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아델라인 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거의 판매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은요. 이 상품명을 잘 써줘야지 고객들이 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 상품명 부분이 유아 우비라고 적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품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상품명은 지금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검색용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검색용 상품명은 등록 이후에 수정 불가. 프로모션용 상품명은 상시 수정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검색용 부분은요.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신 검색이 되지만 수정이 불가능해져요. 그 아래 있는 프로모션용 상품명 부분은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상품명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검색용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는 상품 고유의 정보, 속성값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뭐 유아 우비라든지 또는 뭐 어린이 우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프로모션용 상품명은 검색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구를 봤을 때 고객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 있죠. 예를 들어서 1+1 증정이다. 또는 사은품 증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이 물건을 살 때 뭐 각 티슈 1+1 이렇게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모션용 상품명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명을 작성을 해요. 검색용과 프로모션용. 이때 우리는 5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두 상품명이 모두 우리는 5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검색용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을 예를 들어서 작성을 했어요. 자, 바로 볼게요. 자, 이 판매자가 검색용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상품명을 만들었는데요. 고객의 페이지에서는요, 한 번에 보여요. 어디가 프로모션용이고 어디가 검색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판매자만 알 수 있고 고객의 페이지에서는 그냥 한 줄로 쭉 보여지되 가장 앞쪽이 이제 검색용 상품명이 보여지게 되고요. 뒷부분이 프로모션용 상품명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명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상품명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우리 모바일에서는 너무 상품명이 길게 되면 좀 잘려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외하거나 또는 중요한 내용들을 앞쪽에 우리가 상품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내가 브랜드와 상품명을 같이 썼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 지금 코카콜라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에 이제 검색용과 프로모션명에 이제 뭐 보기 많은 집 미니각 티슈 250ml 6개의 화장지 1+1 행사라고 넣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가장 앞쪽에 브랜드명이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검색용 상품명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용 상품명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명을 작성할 때 가장 앞쪽에 브랜드명, 그리고 검색용 상품명, 그 다음에 프로모션용 상품명으로 쭉 한 줄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상품명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 기간 한번 볼게요. 자, 판매 기간 보면요. 우리 별 표시가 없죠.
별 표시가 없고 그냥 90일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90일로 설정 그대로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15일, 30일, 60일 또는 90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이 물건을 판매하니까 그냥 90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90일이 넘어가면 판매 못하나요? 네, 못해요. 그러면 미리미리 우리 판매자들은 기간 연장이라는 걸 해주시면 계속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때는 90일밖에 설정을 못하지만 추후에 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델명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모델명도 역시나 선택적인 값이에요. 별 표시가 없어요. 모델명이 있으면요,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우리의 모델명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카탈로그 선택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만약에 모델명이 없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필수적인 요소들만 우리는 꼭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은요, 우리가 요 사이트별 설정 ON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판매 가격을 옥션과 G마켓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가격이라는 부분,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가격을 입력하는 건데요. 이 가격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주셔서 이 가격을 입력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900원이라는 이 판매자 이 가격을 입력할 때 먼저 이 카테고리의 수수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건 미니각 티슈 250매 24개 입에 공급가를 생각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이 배송비가 무료 배송이죠. 자, 무료 배송으로 설정한다라는 거는요, 이 가격 안에 배송비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우리는 판매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카테고리 수수료 같은 것들도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 우리 가격을 입력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게 돼요. 자, 판매자 부담 할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요, 그냥 가격만 딱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조금 더 원래 비싼 제품이었는데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걸 적용해서요, 쫙 긋고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고객들에게 몇 퍼센트 할인되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판매자 부담 할인을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담 할인을 내가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뭐 옥션이면 옥션, G마켓이면 G마켓 설정해 주시고 정액으로 할 건지 정률로 할 건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최대 70%까지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 5%를 할 건지 10%를 할 건지 뭐 이렇게 하셔서 최대 70%까지 우리는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매자 부담 할인을 적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판매자 부담 할인 정산할 때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자,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로 나뉘어 볼게요. 자, 수수료는 우리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수료가 10%인데 첫 번째 거는요, 그냥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10,000원짜리를 물건을 판매했을 때 이때 정산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9,000원이죠. 자, 이번에는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자 부담 할인을 70% 적용을 했어요. 자, 고객은 이 물건을 3,000원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정산받는 금액을 우리 판매자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왜 헷갈려 하냐면,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7,000원을 내가 원해서 판매자 부담 할인했기 때문에 자, 7,000원을 빼줘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빼주셔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3,000원에서 빼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10,000원에서 빼주시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자, 10,000원과 3,000원 중에 우리는 항상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원이 빠지게 되고요. 이때 우리 우리 판매자는요, 2,000원만 정산받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최초 설정한 금액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빼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책에 제가 여기에 적어 놨어요. 판매자 부담 할인 시 정산, 판매가 마이너스 판매자 부담 할인 가격, 그리고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빼주셔야 된다라고 공식을 적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고객이 구매한 가격, 3,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수수료가 원래는 빠졌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매자님들이 어떤 이제 사례가 있었냐면, 원래 내 물건은 5만원짜리예요. 근데 일부러 10만원에 올려놔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50% 할인하는 척 하는 거죠. 다른 판매자도 뭐 5만원짜리 원래 2만원짜리인데 일부러 4만원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올려놔서요. 또 할인을 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 원래 그 가격에 판매하면서 괜히 저렴하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서 이제는 최초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판매자 부담 할인할 때 이런 거 정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카테고리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상품의 카테고리 부분은 우리가 주문 옵션을 이제 주문 옵션 부분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문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설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자, 이때 내가 주문 옵션이 불가능한 카테고리면 주문 옵션에서 바로 주문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문 옵션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문 옵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버튼 자체가 클릭이 되고요. 이때 사이즈는 사이즈, 뭐 색상이면 색상, 이런 우리가 목록 값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목록 값들은요,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색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사용해야 합니다 버튼이 클릭되는 거고요. 불가능한 카테고리면 이 버튼 자체가 클릭이 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주문 옵션이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주문 옵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 싶은 주문 옵션의 목록 값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목록 값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보면요, 바로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사이즈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돋보기 창이 하나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 돋보기 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이즈의 값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값들 중에서 내가 뭐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엑스라지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값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이즈하고 내가 선택한 이 사이즈들이 쭉 다 입력이 될 거예요. 보통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자, 우리 주문 옵션을 할 때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추가하기 버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걸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요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주문 옵션 화면이 나타나야지 우리의 상품은 이렇게 주문 옵션이 설정이 완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문 옵션은 우리가 카테고리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 구성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추가 구성은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사은품이 있어요.
그런 고객이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추가 구성이고요. 또는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이니셜을 새기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게 추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판매자님들이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추가 구성이라는 곳에서는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버튼이 클릭이 될 거예요.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버튼은 또 우리 카테고리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할 때가 있고 또는 불가능할 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추가 구성을 사용하는데 사은품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사은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추가 구성에서 선물 포장 타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프린트 문구를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문구를 설정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성 이제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구성 선택해 주셔서 아래쪽에 내가 사은품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은품에 대한 추가 구성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양말과 수건을 넣었어요. 그럼 양말, 수건 넣어 주시고요. 우리 추가 구성에서 이 사은품이라는 걸 설정할 때는 추가 금액을 입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은품은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선물 포장 타입이나 프린트 문구를 설정하면 이 부분에 추가 금액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입력을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아래쪽에 내가 설정한 추가 구성 값들이 쭉 보여져요. 이때 우리는 바로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추가 구성이 입력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재고 수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재고 수량 별표 있나요? 없죠? 별표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재고 수량을 그냥 최대값으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물건을 계속 편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냥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재고 수량을 입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재고 수량 넣어주시면 돼요. 사이트별로 우리가 재고 수량 설정할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사이트별 재고 수량 고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은 굳이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최대 구매 허용 수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최대 구매 허용 수량도 우리가 입력을 안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최대 구매 제한, 기간 제한, 1회 제한 내가 원하시는 설정으로 제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구매 제한의 경우에는 구매자 한 명이 최대 몇 개까지 구매 가능한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간 제한의 경우에는요. 구매자 한 명이 며칠 동안 최대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할 건지 1회 제한의 경우에는 1회 구매 시 최대 몇 개까지 구매할 건지 이런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는 이유는 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슈퍼딜이나 올킬로 행사를 나가게 되면 가격을 좀 싸게 판매를 하겠죠. 이때 한 사람이 사재기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에게 이제 다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통 많이 판매하면 더 좋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최대 구매 허용 수량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은품 부분 한번 볼게요. 사은품도 내가 있으면 설정하기 버튼 클릭해 주셔서 내 사은품이 뭔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은품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은품을 간혹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은품 설정하기 하고 총알 배송 또는 뭐 친절한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은품이 아니죠. 이거는 사은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물건을 드렸을 때만 우리가 사은품 설정하기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안전인증 정보예요. 자, 안전인증 정보는 자,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안전인증을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 안전인증 대상일 경우에 인증 대상이라고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번호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게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인증번호를 상세 설명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상세 설명 별도 표기라고 우리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입력해 주셔야 된다. 이 물건들을 판매하시는 경우에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산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원산지 부분, 지금 제가 캡처해둔 화면은요. 원산지 부분이 필수값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라면 이 부분이 갑자기 별 표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필수값이죠. 무조건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처럼 필수값이 아닐 때는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입력해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따로 우리가 뭐 안 넣어도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상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원산지를 입력하실 때는 우리가 총 3번 입력해 주셔야 돼요. 국산인지 뭐 수입산인지, 그 다음에 뭐 강원도인지 뭐 다른 뭐 전라도인지 이런 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세부 지역, 뭐 속초신지 뭐 강릉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세부 지역까지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필요한 경우 넣어주시고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필수값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제가 쭉 기본 정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 정보에 있는 필수값을 우리가 다 입력했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계로 이동했을 때 바로 상품 이미지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상품 이미지 부분을 보니까 별 표시가 있네요. 무조건 입력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를 우리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1000 곱하기 1000 픽셀 이상이어야지 무조건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JPG 또는 PNG 파일로만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용량은 2MB 이하로만 이 이미지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지금 보면 총 4개만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요. 추가 이미지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더 많은 이미지를 넣어야 될 때는 위쪽 상단에 있는 추가 이미지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이제 봤고요. 우리 이미지를 넣을 때 주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 안에 예전에는 우리가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페이지 안에 딱 한 가지의 상품들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는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또는 여러 모델들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한 명의 모델로 구성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등록할 때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이제 같은 상품인데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추가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아까 우측 상단에 추가 이미지를 더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가 이미지를 넣으면요, 우리 고객들이 최대 15개의 이미지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뭐 이렇게 우측에 있는 버튼들을 클릭하면 15개의 이미지를 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미지까지 지금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세 설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상세 설명 부분은 우리 조금 헷갈릴까봐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1000 곱하기 1000 픽셀 이상 2MB 이하 JPG, PNG 파일로 이미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상세 설명이라는 부분이죠. 상세 설명 부분은요, 우리 상품이 어떤 상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세 설명이라는 영역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이미지를 넣고요, 텍스트를 넣고요, 이미지를 넣고요, 텍스트를 넣는 형태예요.
한번 볼게요. 자, 상세 설명 부분에 보면요. 이베이 에디터로 상세 설명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버튼을 딱 클릭해서요. 팝업 창이 나타나요. 그럼 이 팝업 창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텍스트와 이미지와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 섞어서. 그리고 이 페이지들을 보면요. 이제 우측 상단에 이미지 넣는 게 있고요. 도형을 넣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뭐 우리 구분선, 그리고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우리는 예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글씨를 또 타이핑을 치죠. 그럼 여기에 글자를 적어 주시면요. 이렇게 텍스트 도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글씨의 크기라든지 또는 글씨체 이런 것들을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 설명 영역에서는 예쁜 페이지를 이베이 에디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HTML로 넣었었어요. 이제는 못하나요? 네,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베이 에디터로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디자인 교육 시간에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 해당 교육 시간에 이베이 에디터로 상세 설명 등록하는 방법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상품 정보 고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상품 정보 고시 부분도 지금 별 표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필수 값이고요. 이때 상품군을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해줘요. 이 우측에 이제 있는 화살표 버튼을 딱 클릭하면 목록 값들이 쭉 나타나요. 이때 상품군, 내 상품에 맞는 상품군을 하나 딱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에 있는 이 값들을 다 채워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의류를 선택하니까 제품 소재, 주문 후 예상 배송 기간, 색상, 치수 이런 목록 값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거를 또 선택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목록 값들이 나타나요. 내가 어떤 상품군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목록 값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판매자님들은 여기 필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채워주실 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 상세 설명, 이베이 에디터로 만들어줄 때 그 내역들을 우리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뭐 우리가 소재가 뭔지, 가슴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 총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 경우에 우리가 빈칸으로 또 이 상품 정보 고시는 빈칸으로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상세 설명 안에 넣었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빈칸 부분에 상세 설명 참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품 정보 고시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송 정보 부분이에요. 자, 배송 정보에서 가장 먼저 발송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발송 정책은 우리가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송 정책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정책이 뭔지 볼게요. 14시 이전 주문 시 오늘 출발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객이 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구매를 하면 언제 발송이 되는지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판매자님들은 이 발송 정책을 설정할 때 내 상품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G마켓과 옵션의 발송 정책을 항상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 상품의 발송 정책을 뭐 당일 발송으로 할 건지, 순차 발송으로 할 건지, 또는 뭐 발송일 미정으로 할 건지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내 발송 정책에 맞도록 우리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발송의 경우에는 발송 마감 시간은 뭐 14시 이전은 뭐 당일 발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상품이 주문 제작이에요. 그러면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발송일을 뭐 9일 후에 보낸다. 9일 또는 10일, 7일 후 발송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품에 맞는 발송 정책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배송 방법 보면요. 택배 소포 등기, 그리고 화물 배달, 판매자 직배송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내 상품에 맞는 배송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택배 소포 등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거래하고 있는 택배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송비 설정 부분을 보면요. 출하지 선택이라는 부분에 우리 이제 관리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관리라는 버튼은 우리가 이제 물건이 출고되는 이 출하지를 어디 주소에서 우리가 출고가 있는지 그 주소를 입력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기본 출하지라든지 방문 수령지 또는 반품 주소, 이런 주소들을 이 안에서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제주도서 산간지방의 경우에 추가 비용을 우리가 또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도 이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배송비 설정까지 설정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제 우리 배송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상품을 보낼 때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또는 조건부 무료로 할 건지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요 템플릿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무료 또는 유료, 조건부 무료를 우리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송비 설정 완료됐고요. 배송 정보 마지막에 우리 반품 교환 설정에서 거래하는 택배사 넣어주시고요. 반품 교환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넣어주시고 우리는 다음 단계 이동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 정보와 고객 혜택 광고 영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사실 우리 판매자님들이 입력을 해도요, 상품 등록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필수 값들은 기본 정보와 노출 정보에만 있기 때문이요. 아까 별 표시만 입력하면 제가 상품 등록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추가 정보 부분 볼게요. 별 표시가 하나도 없죠? 자, 이 부분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판매자 관리 코드라는 거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코드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단위별 가격은 우리 커튼이라든지 유리 판매하시는 분들은 단위마다 가격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단위별 가격 설정해 주시고 예약 판매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판매 설정하면 되시는데요. 옥션에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과 제조일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뭐 식품 또는 내가 유아동 물건을 판매하시는 업자의 경우 무조건 필수적으로 입력해줘야 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구매 불가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과세 상품인지 여부 우리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판매 여부도 내가 진행하지 않을 거면 여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 부분은 내가 선택적인 값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넣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상품 무게 부분도 우리 G마켓에만 해당되는 건데 G마켓 글로벌 샵에서는 무게별로 우리 금액 배송비가 측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무게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무게 넣어주시고요. 용량 규격 필요한 경우에 용량 규격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가격 비교 사이트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자, 가격 비교 사이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네이버에 또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신 적이 있으시죠?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이 그런 사이트, G마켓과 옥션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사이트에서도 우리 상품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여부, 상품 등록 여부에 우리가 등록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면요. 외부 사이트에서 이 물건이 보여지게 돼요. 그럼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이 이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물건을 주문을 했을 때 판매자들은요, 수수료 2%를 더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셔야 돼요. 원래 내 수수료가 10%였으면 2%가 더 추가돼서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 부분도 우리가 수수료 추가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내 상품이 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적용해 주시면
G마켓과 옥션에서만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이트 부담 즉시 할인 있어요. 내가 원하시면 이런 사이트 즉시 할인, 이런 행사할 때 뭐 우리 쿠폰 같은 거 고객들이 적용하죠. 이런 거 원하시면 적용합니다. 원치 않으시면 적용하지 마세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선택적 신값들이었어요. 필요하면 넣어주시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체크 안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요, 이제 고객 혜택 광고 부분이에요. 고객 혜택 광고 부분을 보니까 옥션, 이제 G마켓이 나오는데, 옥션에는 특별 할인, 판매자 지급 스마일캐시, 나눔 쇼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가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 원하시면 내가 적용기간 넣어주시고요. 우리 구매 수량당 얼마 할인할 건지 금액 넣어주시고, 판매자 지급 스마일캐시 적용 원하시면 최초 설정 0.5%부터 50% 사이로 그 적립금 얼마 드릴 건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쇼핑의 경우에는 적용기간 넣어주시고 고정적으로 50원 이제 나눔 금액으로 차감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마켓의 경우에는 복수구매 할인, 판매자 스마일캐시, 후원 쇼핑이 있어요. 옥션과 동일한 거의 고객 혜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이름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적용기간 넣고 얼마 할인할 건지, 우리 판매자 스마일캐시 몇 % 적립할 건지, 후원 쇼핑, 후원 기간, 금액, 그리고 내가 어떤 후원 분야 선택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혜택 광고 부분, 지금 이 고객 혜택 서비스 부분은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신값들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우리 판매자님들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원하시는 분들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또 리스팅 부가 서비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가 부가 서비스 설정 원하시면 프리미엄 또는 뭐 포커스 원하시면 이 설정들 설정해 주시고 금액 지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하고 나면 이제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 되고요. 이때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팝업 창이 갑자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확인 완료라는 버튼으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든 게 확인 완료라는 버튼에서 최종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요, 바로 우리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 나타나고 우리 상품 등록 끝났어요. 자, 판매자님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 더 하실 게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한 가지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를 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상품들을 다 나열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물건들을 팝니다 라고. 근데 우리가 2.0으로 오게 되면서는요, 판매하는 물건을 딱 단품 한 가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 가지만 보이게 되면 다른 물건도 같이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 이제 나온 게 그룹핑이라는 거예요. 자, 그룹핑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상품 페이지에서는 36개에 25,900원짜리만 이 판매자가 올린 거예요. 근데 이 판매자가 이거 말고도 다른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니까요, 이렇게 다른 상품들도 보여줄 수 있도록 상품을 올리고 그룹핑이라는 걸 설정을 한 거죠. 자, 여기에는 32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32가지의 상품들이 보여지는데요, 판매자는요, 이 32가지의 상품을 미리 다 등록을 한 거예요. 32번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으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룹핑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룹이란 하나의 상품에 여러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기능으로 상품 2.0으로 등록해야지만 그룹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G마켓 상품별, 옥션 상품별끼리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그룹당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룹 자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동일 중분류의 상품끼리 그룹핑이 가능하고 중분류가 다른 상품은 그룹핑이 불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동일한 배송 조건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고 19금 상품일 경우에는 19금 상품끼리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대요. 자, 텍스트로 읽으면 우리 많이 안 와닿죠? 상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품이요. 카테고리를 잘 보면요. 화장지, 물티슈, 생리대, 화장지, 각 티슈고요. 그 다음에 배송 조건이 무료 배송이에요. 자, 그럼 또 다른 상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상품을 보면요. 카테고리가 화장지, 물티슈, 생리대, 화장지예요. 아까 이 부분에 각 티슈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상품은 핸드타올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배송 조건이 무료예요. 자, 쭉 볼게요. 그룹핑 된 거 볼게요. 아까 이 그룹핑 몇 개 되어 있었죠? 자, 32개의 상품이 그대로 그룹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32개 중에 또 다른 상품 페이지예요. 자, 이번에는 화장지, 물티슈, 생리대, 화장지, 롤 화장지예요. 그리고 배송이 무료 배송으로 되어져 있어요. 쭉 보니까 또 이번에도 32가지의 상품들이 다 그룹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판매자님들이 그룹핑을 한번 설정하게 되면요. 내가 설정한 모든 상품에 이렇게 그룹핑이 다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등록은 32번을 했지만 그룹핑은 한 번만 설정하게 되면 모든 상품에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룹핑이라는 설정은 포토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룹핑이라는 설정을 해주면 그냥 이 상품을 이렇게 상세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ESM 플러스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설정을 해줘야지 고객이 한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룹핑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상품 등록은 2.0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2.0으로 상품을 등록해 주시고요. 우리가 등록한 상품들은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로 가셔야 돼요. 2.0 상품 관리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2.0 상품 관리 페이지에서 내가 그룹핑할 상품 하나를 딱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32개 중에서 지금 아무거나 상품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대표 상품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핑 할 거. 그 상품을 하나 딱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션으로 할지 G마켓으로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옥션 따로 한번 해주고요. G마켓 따로 한번 따로따로 해주셔야지 그룹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룹 생성해서 옥션 또는 G마켓 버튼을 딱 클릭하면 바로 그룹 생성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G마켓 버튼을 클릭하면 G마켓으로 여기 그룹 번호 나오고요. 옥션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옥션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 별표 또 보여요. 자, 그룹명의 별표가 보여지네요. 자, 필수값이죠. 우리는 그룹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그룹명은 고객의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판매자만 볼 수 있는 폴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폴더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뭐 분류하기 조금 쉽게 만들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룹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형태를 리스트형으로 할 건지 이미지형으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리스트형은 가로로 긴 형태고요. 이미지형은 세로로 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출 형태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이 그룹에 추가 가능한 상품들을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추가 가능한 이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일까요? 내가 처음에 여기서 선택했던 이 상품 있죠? 이 선택한 이 상품과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가 같고요. 배송 조건이 같은 상품들만 이 리스트에 보여지게 돼요. 만약에 이 리스트에 내 상품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가 다르거나 또는 배송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출하지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그룹핑을 묶어줄 상품들을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하기 버튼 클릭하면 바로 그룹 내 상품으로 이렇게 쭉 내 상품들이 보여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룹 내 상품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막 얘가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순서가 내가 뭐 가격 순으로 바뀌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순서 변경 버튼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렬 조건을 뭐 가나다 순으로 하겠다 또는 뭐 금액 순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있는 정렬 조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룹핑의 장점은 자,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배송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우리가 일치해야지만 이렇게 그룹핑으로 묶여지게 되는데 이 금액대의 범위가 상관이 없어요. 100원짜리 상품과 100만 원짜리 상품을요, 같이 한 페이지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두 가지 조건만 우리는 일치하면 돼요. 카테고리, 대분류, 그 다음 배송 조건. 이것만 일치한다면 판매 가격의 범위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룹 내 상품을 보면요. 항상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이 1번 상품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이 항상 1번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상품을 볼게요. 250매 36개 25,900원짜리가 이 그룹핑이 1번이 되는 거예요. 항상 1번은 내가 선택한 상품이 1번이 되고요. 그 외의 상품들은 내가 정렬한 순서대로 변경이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우리가 지금 등록하고 그리고 그룹핑 설정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요. 개선사항을 요청하거나 또는 오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될 텐데요. 혹시라도 내 상품이 오류가 나거나 혹시 뭐 내가 개선사항으로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문의 채팅 상담이라는 버튼 클릭하셔서요. 우리 제목과 내용 넣어주신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